최신 IT 트렌드를 늦게나마 알아보는 한발 늦은 리뷰 시간입니다. 오늘도 허찬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드디어 오늘이네요. 오늘 이 시간을 정말 기다렸는데요. 네, 그날이 왔습니다. 네, 지난주에 그렇게 기다리셨어요? 네, 비교 시간을 갖는다고 하셔가지고 대표 하반기 스마트폰 예고하셨잖아요. 네. 기대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동안 말도 많았던 스마트폰 가을 대전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삼성 갤럭시 노트 8과 LG V13 이미 판매를 시작했고, 이제 애플 같은 경우 아이폰 8과 아이폰 8 플러스 그리고 가장 주목받는 아이폰 10을 이제 공개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출시된 노트 8과 V30 사이에서 고민하는 분들도 계실 테고, 또 아이폰 10이 10월 말이나 11월에나 돼야 출시되니까 그때까지 기다릴 만한 가치가 있느냐 이렇게 좀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제가 오늘 선택의 부담을 조금은 덜어드리고자 한번 조금씩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노트 8, V30, 아이폰 10까지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출시된 순서부터 제가 소개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노트 8 같은 경우 다른 건 다 떠나서 최고의 스마트폰 스타일러스인 S펜을 탑재했다는 것만으로도 다른 제품과 좀 차별화되는데요. 네. 이번에는 삼성 스마트폰 가운데 처음으로 듀얼 카메라를 탑재한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예, 그리고 다음으로 V30 같은 경우는 그동안 LG 스마트폰이 뭔가 조금 튀기 위한 노력을 많이 했다면 이번 제품의 경우 지금 기본에 충실한 제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오디오 부분에서만큼은 따라올 제품이 없고 카메라도 메이저급 제조사 가운데서 유일하게 광각 렌즈를 탑재했습니다. 네. 예,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아이폰 10인데요. 예, 아이폰 10이 최근 트렌드에 맞게 베젤리스 디자인을 이번에 넣으면서 드디어 이제 몇 년 만에 디자인에 큰 변화를 줬습니다. 이게 이번에 나온 칩셋이 현존 최고의 칩셋으로 기대되는 A11 바이오닉 칩이라는 것을 탑재했고요. 이를 이용해서 3D 안면 인식 기능 페이스 아이디를 활용할 수도 있게 됐죠. 지금 현재 페이스 아이디의 경우 보안이나 편의성 부분에서 논란이 좀 있는 편인데 이를 활용한 AR 기능 이런 것들은 또 주목받고 있습니다. 네, 정말 많은 관심을 지금 받고 있어요. 네. 근데 제가 이렇게 들어보기에는 셋 다 아주 좋아 보이는데요. 단도직입적으로 여쭙자면 어떤 제품이 가장 좋나요? 이미 정답을 말씀하셔서 예, 셋 다 좋습니다. 네, 셋 다 좋고 선호한 부분이 다르면은 조금씩 이제 호불호가 갈릴 수도 있겠지만 어느 제품이 더 좋다 이렇게 딱 잘라서 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확실한 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셋 다 모두 수준급으로 좋다는 건데요. 사실 새 제품이 이제 새 회사가 제품을 내놓으면 하나 정도는 어딘가 문제가 있거나 좀 떨어지는 경향이 있었는데 이번엔 저마다의 개성이 다 뚜렷해서 어느 하나가 더 좋다라고 명확히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개성이 뚜렷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부분이 그런 건가요? 네, 이제 또 닮은 듯 또 다른 부분들이 꽤 많은데요. 처음으로 이제 이 새 제품이 모두 OLED 디스플레이를 탑재했습니다. 이제 부르는 명칭은 다 제각각이지만 모두 플라스틱 OLED,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아몰레드를 탑재했고요. 품질 자체는 큰 차이가 없겠지만 모두 이제 아이폰을 포함해서 이번에 베젤리스 디스플레이를 넣었는데 여기에서 조금씩 차이가 생깁니다. 이제 노트 8 같은 경우는 S8 때부터 사용해온 인피니티 디스플레이를 사용했고요. 여러 가지 면에서 LG의 풀비전 디스플레이와 비슷하지만 V30보다는 조금은 앱과의 호환성이 조금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넓은 화면을 채울 수 있는 이런 비율이 좀 더 높고요. 그 아이폰 10 같은 경우는 상단에 있는 카메라와 이제 각종 센서가 있는 부분, 이 부분 빼고 이제 그 옆은 다 화면입니다. 그러니까 가운데 조금만 부분 빼고는 다 화면으로 덮은 건데 그 부분을 버리지 않고 이제 시계나 배터리 등을 표시할 수 있도록 했는데요. 아무래도 화면을 조금 더 알뜰하게, 이제 가장 알뜰하게 사용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번에 아이폰 10까지 베젤리스 디자인을 활용하면서 정말 닮은 듯 안 닮은 듯한 그런 제품들인데요. 하지만 워낙 다들 화면이 커서 사용하기에는 그닥 차이를 못 느낄 것 같아요. 네,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데 큰 차이를 느낄 정도의 이렇게 무슨 크기 차이라든가 무슨 화면이 불편하다 이런 건 없을 겁니다. 근데 새 제품이 이제 무슨 사용하면서 가장 크게 체감할 수 있는 차이는 아마도 카메라에 있을 겁니다. 네, 새 제품 보면 다 듀얼 카메라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카메라에서 닮았지만,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네, 또 닮은 듯 다른데요. 네. 이번에도 역시 새 제품이 전부 두 개의 카메라를 사용하는 듀얼 카메라를 탑재했는데요. 내용을 들여다보면 조금씩 차이가 드러납니다. 예. 노트 8과 아이폰 10 같은 경우는 두 번째 렌즈, 그러니까 일반 렌즈를 제외한 두 번째 렌즈로 망원 렌즈를 넣었습니다. 이걸 활용해서 아웃포커싱이라고 하죠. 이제 뒷배경을 흐리게 하는 그런 깊이 있는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게 장점이 있는데요. V30 같은 경우는 이와 달리 광각 렌즈를 넣었습니다. 사진을 좀 더 넓게 찍을 수 있는 건데요.
이건 이제 LG 스마트폰이 전부 뭐 그렇지만 사실 대부분의 제조사가 지금 선택하고 있는 건 망원 렌즈거든요. 네. 아무래도 이제 스마트폰을 활용해서 찍는 사진이 대부분 SNS 등 뭐 이런 데 올리기 때문인데 V30에 망원 렌즈가 없는 것을 아쉬워할 수도 있겠지만 뭐 다른 사람들 뭐 예를 들어 경치 사진 이런 걸 찍기 좋아한다면은 V30가 조금 더 낫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네, 둘 다 매력적인데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좀 가까이서 음식을 찍거나 뭐 인물이나 사진도 가까이서 네. 찍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 저 같은 경우는 망원 렌즈가 탑재된 스마트폰이 좀 적합하겠네요. 아, 그럴 수도 있죠. 예. 네, 그럼 카메라의 전반적인 성능은 어떤가요? 카메라가 이제 요즘은 화소는 거의 무의미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다 수준급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하지만 카메라의 하드웨어에도 서로 어떠한 좀 다른 부분에 강점을 뒀습니다. 노트 8과 아이폰 10 같은 경우는 이번 두 개의 카메라에 모두 OIS라고 하는 손 떨림 방지 기능을 넣었습니다. 예전에는 한쪽에만 있었거든요. 네. 메인 카메라에만. 그리고 LG 같은 경우 가장 밝은 렌즈인 이제 조립기 값이 이제 f1.6의 렌즈를 넣는 선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론상으로 따져보면은 노트 8과 아이폰 10이 덜 흔들리는 사진, 그리고 LG 같은 경우는 어두운 곳에서 가장 잘 찍히는 사진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아이폰 10은 제가 아직 사용하지 못했지만 뭐 나머지 둘은 일상적으로 사진 찍는 데는 뭐 큰 문제가 없고 다 좋았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는 카메라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카메라 이외에 뭐 다른 차이는 없나요? 다른 차이 있죠. 우선 노트 8을 얘기할 때는 S펜을 빼놓을 수는 없을 겁니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사실 노트 시리즈를 구매하고 S펜 안 쓰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근데 맞아요. 사실 그냥 써도 노트 시리즈는 최상의 스펙을 다 넣은 제품이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거든요. 근데 제가 늘 얘기하지만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낫고요. 노트 시리즈는 노트 5 이후로 S펜 자체가 워낙 좋아져서 제가 좋아하는 이제 뭐 번역 기능이라든가 단순 메모나 뭐 문서 작업, 뭐 활용 범위가 상당히 넓습니다. 네. 많은 장점이 있지만 S펜이 가장 주목할 만하고요. 네, 그럼 V30은 어떤가요? 네, V30는 역시 오디오입니다. 이제 오디오 품질만큼은 그 어떤 스마트폰도 아직 따라올 수 없는 수준이고요. 또 구글의 인공지능 비서 기능인 구글 어시스턴트 한글판을 최초로 탑재한 것도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아이폰 10이 남았는데 아이폰 10 같은 경우는 이제 페이스 아이디 소개를 하는 데만 한참을 이제 뭐 시간을 할애했는데 페이스 아이디가 사실 지금 출시가 안 됐는데도 아직 논란이 많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네, 그렇더라고요. 네, 하지만 페이스 아이디를 위해 뭐 사용되는 수많은 센서와 업그레이드된 프로세서가 있는 만큼 AR 같은 기능에 이제 많이 활용될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지금 그 애니모지라는 기능인데 사용자의 표정에 따라서 이모티콘이 알아서 움직이고 이제 음성까지 녹음을 해서 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 그런 재밌는 기능들이 있습니다. 네, 그럼 어떤 소비자가 어떤 스마트폰을 좀 선택해야 될까요? 네, 이번에도 혹시 제가 뭐 오해의 소지가 있을까 봐 역시 또 출시된 순서대로 말씀을 드릴게요. 네. 순위가 따로 있는 건 아니고요. 예, 노트 8 같은 경우는 제가 뭐 리뷰를 할 때 가장 넓은 사용자층을 수용할 수 있는 제품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선 못하는 게 거의 없습니다. 제품이 처음 공개됐을 때 배터리 용량이 생각보다 적어서 걱정을 했지만 최적화가 잘 돼 있어서 오히려 뭐 그런 걱정은 뭐 할 필요가 없게 됐고요. 네. 램도 4기가에서 6기가 늘어나서 뭐 속도도 빨라졌고 거기에 필요할 때 생각나는 S펜이 있으니까 뭐 단점이 뭐 없는 건 아니겠지만 대화면 스마트폰을 선호한다면 최상의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V30는 셋 중에 가장 무난한 제품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스마트폰을 험하게 사용하시는 분들이라면 이게 유일하게 미군 기준인 밀스펙을 이제 적용한 제품입니다. 그래서 네. 밀스펙이라고 하는 건 이제 군 작전 수행 중에도 아무 문제가 없는 내구성, 뭐 안전성을 확보했다는 건데 여기에 이제 노트 8과 아이폰 같은 경우는 100만 원이 이제 넘는 가격이지만 가격도 어느 정도 경쟁력을 갖췄습니다. 예, 이제 마지막으로 아이폰 10을 말씀드리자면 공개된 내용 그대로만 나와준다면은 정말 좋겠지만 페이스 아이디가 이제 얼굴 인식을 할 때 공개 행사 때도 실패하기도 했거든요. 네. 이제 아이폰은 소프트웨어 때문에 아이폰 사용자들이 꾸준히 구매해가지고 이제 뭐 아이폰으로 이제 기변하는 경우가 네, 많지만 그렇죠. 이번 아이폰 10은 변화가 좀 많기 때문에 이런 뭐 가장 큰 변화는 아무래도 홈 버튼이 사라진 걸 건데요. 이 홈 버튼 대신해서 제스처를 사용하게 되는데 이러한 조작이 그 사용자들이 뭐 잘 적응할 수 있을지 그런 부분도 한번 고려해야 될 겁니다. 네. 네, 오늘 허 기자의 이야기 잘 들어봤습니다. 새 제품을 구매하려던 분이 망설였을 텐데 그래도 허찬 기자의 말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